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행정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제가 6조 얘기했었죠. 2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 얘기했었죠. 자, 오늘은 행정조직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중앙 정치 조직이 있고, 지방 행정 조직이 있고, 관리 등용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는 중앙 집권이었죠. 중앙이 있고 지방이 나눠진 거죠. 중앙 집권, 왕권 강을 해서 왕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도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 집권 조직 자체가 조선시대는 행정조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 정치,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국회, 부문 중앙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의정부, 6조, 3사, 이것이 바로 중앙정치 조직이라고 하면 됩니다. 6주라는 것은 재상들이 합의하여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의정부죠. 그래서 의정부를 제가 지난번 제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부에서 뭘 했다고 했냐면요, 왕이 세종대왕께서 너무 왕권을 강화시키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조금 더 약화시키는 것을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서사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의정부에 있었다. 의정부는 서사제가 있었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쉽게 말해서 서사제가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6조는 2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 6가지죠. 실제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6조였다. 그래서 2조는 관리를 뽑거나 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거, 인사 관리하는 것이 2조, 2조라고 보시고, 호조는 세금, 애조는 뭐 행사할 적에 어떤 제사라 이런 것을 관장하고 과거 시험을 볼 때라든가 이런 것을 애주에서 있고, 병주는 국방과 병세에 관한 일이고, 그리고 형주는 범죄와 법률을 담당하는 것이었고, 공주는 건물을 짓거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가 이럴 때 행하는 것이 이제 토목교에 관련된 것이 이제 공주죠. 이호애병 형공,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3사라고 있어요. 3사는 사원부를 얘기하는 거지. 관리비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 잡는 일, 이게 사원부가 있고, 또 사관원, 왕에게 간을 거, 사관원, 그다음 홍문관, 궁궐 내의 서적을 관리하는 거, 이것이 이제 3사랍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래서 뭐 사자가 3사라 해서 세 가지 사가 아니고, 사헌부 따로 있고, 사관원 따로 있고, 홍문관이 있죠. 궁궐 내의 서적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홍문관. 그렇죠? 왕이 뭘 물어오면 신하들이 대답하고, 뭐 경연을 할 때 주관하는 것이 이제 홍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론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앙정치 조직은 의정부, 6조, 3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목적이 뭘까요? 왕권을 강하게 목적이었죠. 왕권 강화. 승정원 일기라고 보셨죠? 왕에 대한 비서기관이죠. 왕의 비서기관이 승정원이었고, 의검부는 나라의 죄를 지은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그냥 국왕이 직속 사법기관이 이제 의금부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정원은 도성지라고 들어보셨죠? 조성지들이 6명의 도성지들이 뭐 이조판서, 호조판서, 애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뭐 이걸 갖다가 도성지라고 하죠. 업무가 전부 다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이걸 갖다가 취급해가지고 그 문서를 사건을 기록함. 그래서 우리는 승정원 일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명을 받아서 이제 반역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의금부에서 이렇게 처벌하고 되어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중앙정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하나 빠질 것은 뭐냐면은, 아셔야 될 것이 한성부라는 그 춘추관이 있어요. 성균관도 있었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한성부라는 것은 수도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었고, 춘추관은 뭐 말 그대로 역사, 편찬, 보관을 담당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균관은 그대로 말 그대로 최고의 교육관이죠. 꼭 아셔야 될 게 뭐겠습니까? 춘추관은 조선 왕조실록의 편찬을 춘추관의 관리가 참여했다는 거죠.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서
그 편찬과 관리는 춘추관의 관리가 했다라고 해서 조선왕조실록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춘추관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한 것이 춘추관이었고 조선시대의 역사 조선왕조실록은 춘추관의 관리가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치 조직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방 행정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이 조직이라는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왕권이 강화되고 어떨 때는 반란도 일어나고 그 신하들이 뭐 노론소론 뭐 싸워가면서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지방 행정 조직은 하나의 정치 제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 8도로 나눠되겠죠. 8도로 나누고 그리고 그 특수 행정구역이 있어야겠습니다. 특수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특수 행정구역은 뭐 향, 부곡, 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고려시대에 있을 때 다 없어졌죠. 향과 부곡, 소가 소멸되는 구역이 있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철사라는 말이죠. 관철사. 관철사는 맹은사는 말 들어오죠. 관철사는 팔도에 파견된 것이 관철사에 돼요. 팔도에 각 시도에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돼서 지방을 통치 책임을 맡았던 쉽게 말해 지방관이죠. 관찰사의 우리가 보통 뭐 수령 뭐 이렇게 들어보죠. 관철사의 어떤 근무 평가라든가 성적이 나쁜 수령을 관직에서 뭐 물러나게 한다든가 뭐 암행어사가 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방 행정 조직과 관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찰사는 8개 도에 파견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과 뭐 사법, 군사권까지 다 이제 장악을 했던 것이 이제 관찰사죠. 그리고 이제 수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령은 모든 군현에 파견됐다. 그래서 지방 행정 조직에서도 중앙에서 이제 파견시킨 거죠.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도 마찬가지로 주었고, 향리란 말 들어보셨죠? 수령이 실무를 보좌하는 것이죠. 고려 시대에 비해서 지은 낮았지만 이방만 들어보셨죠? 이런 것을 갖다 우리 어떻게 보면 수령이 실무를 보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꼭 이해하실 게 하나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유향소라는 게 있어요. 유향소. 유향소는 뭐냐면 조선 시대에서 꼭 아셔야 될 문제고 또 잘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지방 양반도로 구성된 모임 말해서 이제 자치기구예요. 지금도 우리 자치단체 많잖아요. 자치 스스로 자치기구로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그리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여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교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유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민폐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크게 또 생기죠. 서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과 또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이를 감시하는 사람들과의 또 밀착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또 다시 어떤 민폐를 끼치고 그 제도의 모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리를 등용 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리가 있어야 되죠. 그 관리라는 것은 벼슬을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관리로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관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나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제도가 있는데 과거제의 종류와 자격이 있었죠. 관리 등용 제도에서 과거제가 종류와 자격은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와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고려 시대는 승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조선 시대는 승과가 폐지가 됩니다. 자격은 양인, 평민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고, 탐관 오리 아들, 재혼한 여성의 자손, 서울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하죠. 서울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제도가 양반들이 만드는 제도인데 쉽게 말씀드리죠. 서울이라는 것도 양반들과 관계 있는 거죠. 양반들이 그 자기들이 어떤 뭐랄까요, 자기들이 어떤 비리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후인들이 만드는 하나의 그 제도였죠. 조선 시대의 그 서울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하면 양반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쉽게 말씀드려서 기침이 나서 그러는데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인이 첩의 자제,
천의 첩의 자제 이거 갖다가 양인의 첩의 자제를 설하고 천인의 첩의 자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치유를 중시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양인의 첩의 자제를 설하고 천인의 첩의 자제를 어리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결국은 뭔 관계 있는 거죠? 양반들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될까? 응시하는 것을 문과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절로 좋은 제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말로 안 되는 얘기죠.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선시대에 무엇은 국정을 총괄하는 체구였다.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라고 했죠. 의정부. 조선시대는 의정부가 뭐 한다겠다? 의정부가 국정을 총괄한 최고 기구였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세종 때에 의정부는 서사제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서사제는 꼭 잊지 마시라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2번 조선시대의 관리 비를 감찰하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사헌부가 있었다라고 했죠. 사헌부가 있었다. 네, 사헌부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헌부가 되겠습니다.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일을 했던 것이 이제 사헌부라겠죠. 사관원은 왕에게 간언을 하는 것이었고, 홍문관은 궁궐 내의 서적을 관리하는 것이고,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륜을 주재하는 것이 홍문관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오네요. 3번 홍문관은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을 담당했다. 자, 4번 조선시대의 국왕이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명령을 출납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랄까요? 승정원이라고 있죠. 승정원 일기라고 말씀해 조선시대의 왕명을 출납을 관장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취급하는 문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취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승정원. 그래서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무엇은 역사? 춘추관이겠죠.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일 담당했다. 그래서 춘추관에서 우리가 뭐가 있다겠어요? 조선 왕조 실록의 편찬에 관리가 참여했다. 그리고 그 춘추관은 실록을 잘 보관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가 바로 어디에다? 춘추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번 조선시대는 무엇의 수도와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한성이죠. 한성부. 내가 말씀드린 한성부. 그래서 조선시대는 한성부는 수도의 한성과 행정을 담당했다. 춘추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편찬과 보호를 담당했다.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 7번 조선은 전국을 몇 도로 나누고 우리 조선 8도란 말 들어왔잖아요. 8도든지 8도 했어요. 8도로 나누고 조선 8도로 나누고 뭐 했다? 8도로 나누고 각도에 관찰을 두었다. 그럼 8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8도인가 밑으로 쭉 올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 8도가 납니다.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이렇게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를 갖다가 8도, 부국현 이렇게 나눴다고 지도 보면 이렇게 8도 아시겠죠? 여기 우리나라 조선의 8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서고 나눌 수 있죠. 이해하셨죠? 자, 8도로 구성되겠다. 나누고 각도에 뭘 뒀다 했어요? 각도에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관찰사가 되겠죠. 관리하는 사람은 관찰사를 두어서 8도에 파견됐다. 그래서 그 담당 지역의 수령을 감찰하는 것이 관찰사예요. 수령을 감찰하는 게 수령보다 높은 위에 있는 것이 감찰사죠. 그래서 행정사법 군사권을 장했다. 자, 8번 8도의 부국현에 파견된 무엇은 부국현에 파견된 누구는 수령은 부국현에 관찰사 밑에 수령이 되겠죠. 수령은 지방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담당했다. 똑같이 관찰사도 그 권한이 있었고
수령도 권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사도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수령도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관찰사는 담당 지역의 수령을 감찰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9번 보겠습니다. 무엇은 향촌 자치구로, 아까 있죠. 유향소라고 했죠. 그렇죠. 유향소는 향촌의 자치기구로 하겠습니다. 자치기구로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향리의 비리를 어떻게 다 감시했다라고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실 게 뭐냐면, 관찰사는 누구를 감시했을까요? 수령을 관리하고 감찰하고, 유향소는 지방 양반도로 구성된 자치기구인데 향리를 어떻게 될까? 감찰했다. 비리를 감시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찰은 그렇군요. 감시라겠죠. 이런 지방에 있는 그 어떤 양반들이 어떤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찰사는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찰했다고 볼 수 있지만, 향리는 유향소가 감시만 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권한을 부여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을 좀 약간 규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보면 그 무슨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항이 아니라 유향수입니다. 향. 잘못됐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행정조직의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면요. 여러분들 좀 조선시대는 싸움이 많으죠. 사람이 대두가 나고 사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혼란의 조선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훈구와 살인, 훈구파와 살인파, 그에 따르는 사화, 그리고 사화가 일어나면서 배경, 그 전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